서울구치소에 징역 살아봤어요? 왜요? 잠깐. 네. 서울구치소에 징역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안 살아봤죠? 네. 네. 1, 2, 3방이 독방이에요. 4방부터 홍보방이에요. 1, 2, 3방이 독방인데 1, 2, 3 독방은 1.04평이에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살만합니다. 근데 윤석열 피의자죠 지금. 12.32제곱미터? 예, 3.7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3.7333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네네네. 이것도 특혜죠. 독거방 1.04평에 3배 넓은 방에 살고 있네요. 다만 종전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크기.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쳐요. 파면이 되면 현직 대통령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특혜 황제 수용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이 전적과 차이가 있는 것이 경호는 의무입니다. 지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직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경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드릴 말씀은 현직으로서의 어떤 경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자,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현직이니까 그렇다 쳐요. 경호가 필요하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현직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현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가는 것인데, 정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다른 또 경호와 경비가 또 그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과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둘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호관들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네네, 일단 몇 방 있다거나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비원칙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안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출정 가거나 할 때 그러니까 외정문하고 정문 사이에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경호가 시작되는 것으로. 위원장이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이 김성호 차장 영장 청구 왜 3번씩이나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수사팀이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서울 고검에서 외부인들이 구성. 자, 수사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김성호 경호차장을 영장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김성호의 입이 두려운데 우리 검찰도 거기에 연루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에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경호차장의 입이 두려워서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을 계속 반려하는 거 아니냐 하는 추론 하나. 또 하나, 경호차장이 잡혀가면 비아폰, 내란의 블랙박스, 비아폰 서버가 털리기 때문에 김성호 차장을 방패 삼아 연루되어 있는 검찰 인사들을 보호하자. 추론 2. 그 두 개 다 맞죠?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본적으로 고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오해받을 일 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한 것도 아니고, 아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것을 왜 가로막고 나서냐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역시 검찰스럽다 라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전달하시고, 경찰이 3번씩이나 영장 청구해달라고 하는 걸 그걸 돌려보내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가 뒤에 캥기는 게 있구나, 부린 게 있구나 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한테 아직도 충성하는 윤석열의 끈앞풀들이 검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너무 차관. 네. 제가 최근 주진우 의원은 별걸 다 공개하더구만. 법사에서 주진우 의원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왜 여기서 얘기해? 뭔 말이야? 저기 들어가세요. 자,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은 더 이상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11월에 간첩법을
일소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께서 법안에 반대는 하지는 않지만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다소 우리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벌써 법사위를 수차례 열었고 소위도 수차례 열면서 많은 고위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간첩법의 상정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 오인을 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속히 간첩법과 관련돼서는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외국인에 의한 그 범죄,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이제 처벌을 한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주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좀 안심하는 상황이 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항공모함을 드러내 촬영하고 군부대를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언론에서 아주 강하게 지적이 됐고 조속한 간첩법 개정을 요구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상정을 해주기를 요청드리고요. 내란숙의 윤석열이 계엄을 저지른 이유 중에 하나가 간첩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담아도 하고 헌재에서 법률 대리인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이거는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입니다. 언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심사숙고하고 혹시 그것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자라고 해서 보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내란 사태가 벌어져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양쪽 간사님들께서 간첩법에 대해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계엄에 마치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해서 계엄을 일으킨 것처럼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간첩 하시는데 세상에 국정원 청사를 CCTV를 공개하는 국정원이 어디 있어요? 간첩 잡는 국정원이. 국정원법상 국정원 청사를 공개하는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제가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예산, 조직, 인원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발설하면 저도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 숫자가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국정원 청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공개하거나 발설하면 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간첩들이 국정원 어디 있나 암약하면서 막 해가지고 그거 공개하는 게 그게 간첩행위예요. 아무리 정치적 목적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국정원 청사 내부를 CCTV를 공개합니까? 간첩보다 못한 행위지. 따라서 국정원 청사 내부를 CCTV로 공개한 자는 국정원법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주진우 의원 조용히 하세요. 주진우 의원이 억울하면 나중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저처럼 하세요.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필요한 얘기를. 법사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님을 중심으로 국정원 내부 청사를 CCTV로 공개한 자들에 대해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주진우 의원 법사에 떠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밖에 나가세요. 밖에서 얘기하세요. 주진우 의원은 별걸 다 공개하더구만. 법사에서. 주진우 의원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왜 여기서 얘기해? 뭔 말이야? 저기들 하세요. 자,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은 더 이상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뭐라고? 내가 분명히 의사된 진성 있잖아. 토론 좀 합시다. 발언권이 없어요 지금 오늘. 미안하지만. 토론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토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토론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